촛불 전국 속에서 국민들이 외쳤던 것이 바로 이 적폐청산과 공정한 국가에 대한 요구였는데요. 하지만 이 대선 열기가 점점 무르익을수록 대선 후보들은 이 적폐청산보다는 화합을 주장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양극화 해소와의 공정한 나라를 만드는 데 대한 방법을 제시하는 건 좀 많이 부족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많은 분들이 공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또 조세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시죠. 오늘은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안창남 교수 연결해 관련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 대선 후보 토론들을 보면서 이 조세, 이 세금을 지금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올려야 되느냐, 인상해야 되느냐, 뭐 현재 유지해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굉장히 논란들이 많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누구나 다 세금을 이렇게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네. 하지만 요즘은 이제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세금이 바로 복지 재원이다, 이렇게 이제 많이 바뀌어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증세를 하여야 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주장들의 첫 번째 근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우리나라 국가 재정 건전성이 과연 얼마쯤 되는지에 대한 것 하나 하고요. 네. 두 번째는 양극화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관점에서의 세금을 바라보면 네. 답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재정 건전성이 많이 악화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름하여 복지 재원이 많이 지출돼 있던 것이죠. 네.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가지고 왔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벌써 한 150조 원 적자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 150조 원은 누가 갚을 것인가? 네. 대통령도 아닐 것이고 장관도 아닐 것이고 네. 결국은 국민의 몫으로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증세를 해야 된다 하는 것 하나, 주장 하나 하고요. 네. 우리나라 사회가 20대 80 이런 사회에서 1대 99를 뛰어넘어서 네. 이제는 0.1대 99.9 사회로 이게 소득 빈부 격차가 너무 심해졌죠. 그렇죠. 소득 불균형이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게 과연 우리 헌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라는 가치 구현과 네.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는 점에서 네. 볼 때 증세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증세가 필요하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증세를 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방식이었던 증세,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예, 일단 세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소득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소비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할 것인가, 네. 재산에 대한 세금을 가지고 할 것인가, 이 재원은 세 가지거든요. 네.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득을 갖다가 불균형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우선 먼저 조정을 해야 되겠죠. 네. 소득에 대한 세금은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 이 두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 둘을 먼저 우선적으로 일단 조정을 하는 방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거를 가만히 보니까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하고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을 좀 인상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유승민하고 심상정 후보는 보다 명확하게 법인세 명목세율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상속세, 증여세세율을 좀 더 인상해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증세가 아니고 오히려 감세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가 주장이 이제 실효세율 인상인데, 네. 이 실효세율이라는 것은 결국 박근혜 정부가 했던 얘기입니다. 비과세 감면 축소를 통해 가지고 복지 재원을 마련했다, 그 일단이거든요.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들어가 보면 비과세나 감면 축소는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사활과 관련돼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업들에. 네. 따라서 제 생각은 이와 같이 하지 말고 오히려 명목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네. 법인세 지금 늘 얘기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가 25%에서 22%로 축소했는데, 네. 이것을 당초로 25%로 인상한다라고 한다면 네. 이 명목세율 25%는 OECD 국가 기준에 비교해봐서 높은 편도 아닙니다. 그나마. 네. 네. 또 현실적으로 정말로 비과세나 감면을 해줘야 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라리 명목세율을 인상을 하고 정말로 우리 사회가 비과세나 감면이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해준 그 방법이 네. 훨씬 낫지.
잘 되지도 않을 비과세나 감면 축소만 고집했다가는 결국은 박근혜 정부의 그 증세 없는 복지 그러한 패러다임으로 갈 수 있는 네.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이 감면해줄 부분들은 그대로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들 지금 법인세나 이런 부분들을 옛날에 25%를 다시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세율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 편법이나 유예적인 수단을 가지고 세율을 조정하거나 증세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속마음은 뭐 적극적으로 증세를 주장했다가는 네. 문재인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표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된다고 하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책은 비교적 선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증세가 필요하다면 증세 방법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한 증세, 그다음에 또 결국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벌면은 많이 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재산이 많으면 많이 내는 그런 어떤 조세 정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한국 사회가 굉장히 근데 조세 정의적인 측면에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뒤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교수님? 예. 첫 번째는 이제 거기에 차마 대놓고 이 얘기는 하지 못하죠. 네. 하지만 애둘러서 이 얘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직접세를 많이 내면 경제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살짝 외국에 엇나간 그런 경제 이론을 도입을 하죠. 네.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실은 그 낙수 효과 그다음에 직접세를 줄여가는 게 이 법인세를 인하해 줬던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낙수 효과가 노리는 것은 법인세 인하한 만큼 그만큼 그것이 기업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투자를 많이 한다. 종업원의 임금을 많이 올린다. 네. 배당을 많이 해주겠다. 그러므로 인해서 법인세 세율 인하만큼 훨씬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낙수 효과 이론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이미 미국에서도 이미 실패한 정책을 다 해놨죠.